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그 무궁화 꽃이 탁 튼튼하게 이렇게 피어 있어서 기분이 좋았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뭐 있는 그 뭐 이 풀벌레 뭐 개구리 뭐 쥐 이런 걸 잡아먹으려고 그 꽃뱀 여울목이죠. 오늘 그 뱀도 한 마리 봤습니다. 근데 요놈이 그 숲을 속에서 몸을 반쯤 이 자전거 타는 도로로 내놨어요. 근데 지나가야 되는데 하도 싱싱 달리니까 못 지나갑니다. 제가 자전거 세워놓고 저걸 어떻게 잡아서 오늘 푹 좀 구워 먹을까라고 자전거를 세워놓고 잡으러 갔더니 잽싸게 도망갑니다. 그러니 벌써 이 개장수들이 그 개들이 개장수를 알아보듯이 요놈이 짝 저를 알아본 것은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저를 딱 보고 잽싸게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놈이 어떤 생명을 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자전거 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서양의학 적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만병의 근원이다. 혈액순환 장애, 어쨌든 혈액의 문제예요. 혈액의 문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이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지 않아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피가 맑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돼. 그리고 가공식품, 인조식품을 먹으면 거기에 끈적끈적한 이런 그 설탕 성분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야. 자, 우리가 그 혈액 구성 성분을 보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것이 45%를 차지하고 여기 55%가 혈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물입니다. 혈장의 90%는 수분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피도 중요하지만. 아시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 중에 우리 몸속에 이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조직들 과립구와 림프구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립구와 림프구 요거는 전부 다 우리 몸의 골수에서 만듭니다. 뼈다구 속에서. 그래서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사람은 과립구와 림프구 생산이 좀 어렵다. 그래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 나이 들면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도 과립구와 림프구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초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뼈다귀, 골수와 뇌는 콩팥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튼튼하면 과립구와 림프구, 골수에서 이 혈액을 생산하는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과립구와 림프구도 잘 생산돼서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거 정리해 두시고, 자, 과립구는 우리 몸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과립구는 약 65%를 차지하고 있고 35%는 림프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루 일과를 보면 주간 눈 떠 있는 시간이 약 16시간, 눈 감고 자는 시간이 8시간, 즉 눈 떠 있는 시간을 항상 불안, 초조, 긴장, 외부에서 뭐가 올 것에 대비한 맞짱 뜨는 이런 즉각 조치 대응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과립구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과립구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그냥 느긋하고 외부로부터 뭐가 이 침입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없다 그러면 림프구가 많이 생성된 쪽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과립구가 많이 활동을 하고 야간에는 림프구가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주간과 야간이 적당하게 이렇게 65대 35%의 비율을 맞춰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요게 스트레스를 쫙 받으면 이건 스트레스 받으면 기본적으로 대비하는 즉각 조치 대응팀인데 요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요게 너무 세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과립구가 뭐 하는 일을 하느냐? 세균과 진균, 병균 들어온 걸 잡아 그냥 처리해버리는 그런 임무도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즉각조치 대응팀이라고 해서 요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말초 혈관에 분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혈액을 타고 돌면서 소화기 점막이나 피부의 모근 등에 상존하고 있는 이런 균이, 이 나쁜 균들을 찾아다니면서 싸그리 잡아 죽여버리는 이러한 중요한 경찰 역할을 하는 게 이 과립구예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이 과립구가 증식이 돼버려요. 65%라 해야 되는데 65%보다 훨씬 많은 플러스, 예를 들어서 70%가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괜히 그냥 가우다시를 잡으면서 이 조직 저 조직을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조직을 파괴해버려요. 그게 화농성 염증입니다. 아시겠어요? 화농성 염증이 발생하고 조직을 파괴하는 생각지도 못한 무시무시한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과립구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 그것은 정상적으로는 65%, 림프구가 35%가 적당한 비율입니다. 주간과 야간의 비율로.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 이건 스트레스가 정상적으로 내가 65%의 과립구만 생성하면 되는데 이거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해버려요. 과립구가. 아시겠어요? 그러면 점막과 피부뿐만 아니라 이 상재균이 있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이 뭐 파괴하고 그놈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상재균이 없는데도 돌아다니면서 조직을 파괴해요. 그게 화농성 염증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런 염증들이 일어나실 때 그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게 그게 췌장염,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돌발성 난청, 그 다음에 메니에르 증후군, 이런 증상들은 이게 스트레스 과다해서 나타나는 과립구가 너무 많았을 때 우리 자체 조직을 파괴하는 이런 병들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뭘 약으로 처방하니까 이 병은 만성화됩니다. 못 고친다는 거예요. 원인이 다른 데 있잖아요. 원인은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는데 약으로 다 처방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약의 독성에 의해서 더 병이 악화됩니다. 어디에서 이 과립과 림프를 만들기 때문에? 골수에서 만들기 때문에. 골수는 누가 통제하느냐? 콩팥에서 통제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약성이 이 약성을 해독하기 위해서 신장과 간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고칠 수가 없는 이유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췌장염,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 증후군.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여야 됩니다. 췌장염이 췌장암으로 진행되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췌장암이 발생하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아주 이빠이 받아서 오는 그런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립구는 스트레스가 지나칠 때 생산기관인 골수에도 직접적인 화농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썩을 놈이. 그게 골수염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뼈다구 안에 어떻게 병균이 들어가 있냐, 이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골수염이 생기는 이유는 과립구가 너무 많이, 즉 스트레스를 아주 짱 이빠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증상이 바로 골수염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물론 골수염을 8년에서 10년 정도 그냥 내둬버리면 걔가 스트레스가 그냥 꾸준히 오랫동안 장기화되면 골수암으로,
아시겠어요?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도 유발되지만 조직을 파괴하는 이런 질병까지 생기게 되는 위험성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 35% 그냥 비교적 편안한 곳을 편안하게 생활할 때 생기는 거, 요거 림프구입니다. 림프구는 약 35% 정도가 정상이죠. 근데 요거는 골수에서도 이제 어렸을 때는 골수에서 만들고 또 점차적으로 커가면서는 림프절, 그 다음에 비장, 그 다음에 점막 관련 림프 조직에서 또 이렇게 생성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어쨌든 이 림프구는 외부 침입 이물질에 대항해서 항체를 형성하고 또 이런 물질들을 응집시켜서 이걸 무독한 존재로 그냥 중성화 시켜버립니다. 그냥 싸그리 그냥 삶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최내외에서 생성되는 이물질과 비정상 세포를 처리하는 작업을 해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를 제거하는 역할도 이 림프구가 합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거나 치유하고자 하려면 부드러운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남과 비교하고 욕심내고 남을 탓하고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불만이 있는 상태는 전부 다 과립구가 우위에 있는 조직이 운영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림프구가 없어요. 부족해집니다. 왜? 과립구가 65 플러스 70%가 되면 이게 30%밖에 안 되잖아요. 림프가 오히려 많아야 암세포를 처리하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세포, 암 환자들은 남의 탓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탓이로소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불평, 불만, 미움, 분노, 원망 이런 거 다 털어버리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용서 빌 거 용서 빌어서 마음이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야 암을 이겨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림프구는 혈액 속에 또 림프절, 그 다음에 췌장, 장관, 점막에 분포되어 있어요. 왜? 언제 어느 때 나쁜 놈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겁니다. 분포돼서 중요한 곳에는. 그런데 이 림프구의 수와 기능에 대해서 관여하는 게 부교감신경이야. 그래서 이 뇌는 콩팥이 또 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건강하고 정상화되려면 짠맛을 먹고 활동을 해야 돼요. 맨발로 걸어야 콩팥 기능이 활성화돼요. 그래야만 이런 림프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잡아먹고 죽여버리는 이러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싱겁게 먹고 들쩍지근한 거 많이 먹고 스트레스 이빠이 받고, 그거는 나는 그냥 암과 함께 살다가 죽을랍니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주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교감신경이 스트레스 많이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는 과립구 수가 증가돼서 화농성 염증이나 각종 이 생각지도 않던 조직들을 그냥 파괴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안정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림프구 수치가 높아지면 여기 면역력이 향상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너무 또 편한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림프구가 또 너무 많아집니다. 35%가 아니라 40%가 되면 아주 예민한 성격이 되고 알레르기가 발생합니다. 또 이런 상태는 과도한 당분 섭취와 운동 부족, 그리고 또 너무 과보호, 애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림프가 과다 증식이 돼서 아토피가 생겨요. 그 다음에 기관지 천식이 생겨요. 알레르기 비염이 생겨요. 이게 골수 기능, 이 스트레스로 인한 골수에서의 과립구와 림프구의 이런
조화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과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림프구와 과립구의 이 조화 균형이 깨지면 이런 질환이 생겨요. 그래서 백혈구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혈구에 대한 자율신경 지배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편향된 생활 방식, 즉 과립구가 우위에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 불평, 불만이 많은 남의 탓하는 이런 생활 방식이나 너무 편하게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이런 방식, 어떤 식으로든 조직을 파괴하는 질병과 알레르기의 질환이 생긴다. 그래서 조화와 균형이, 즉 주간에는 과립구, 야간에 림프구, 즉 자연의 순리대로 생활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육체적 질병 발생의 원인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립구가 우위에 있느냐, 림프구가 우위에 있느냐. 너무 불안초조 긴장해도 병이 생기는 것이요, 너무 느긋해도 편안해도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의 원인, 마음의, 즉 스트레스의 다소 많고 적음에 있음이 증명된 이런 연구 결과들입니다. 동의보감에도 굉장히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내상정신이라고 해서 마음이 건강하면 병이 침범하지 못한다. 딱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딱 일맥상통 일치합니다. 또 화위원기지적이라 해서 마음을 다스리면 육체도 건강하다.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이 수양, 일기쓰기, 산책하면서 자연과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즉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수양이 질병 예방과 치유의 첫 발걸음이다. 그래서 오늘 혈액 구성과 그중에 과립과 림프의 역할에 대해서, 이것은 결국 마음의 병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질병이. 그래서 과립과 림프의 이런 통제는 누가 하느냐? 이 골수에서 생산하고, 이 골수는 누가 통제하느냐? 이건 콩팥이 통제합니다. 그래서 콩팥이 건강해야 과립과 림프구, 이거와 연관된 질환들을 조화 균형 있게 적절히 배합 비율에 맞게, 순리에 맞게 이런 조정 통제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인조 단맛, 들척지근하고 싱겁게 먹는 것은 결코 건강 지킴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들척지근한 거 줄이고 싱겁게 먹는 것도 줄이고, 그래서 매콤하고 찝찝하게 먹으면서 스트레스 줄이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비법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혈액에 관련된 이런 병이 생기는 구조, 메커니즘에 대해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고 그래서 스트레스 줄이면서 건강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화이팅!